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한 거 아니지?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나는 태서야. 안녕, 난 민이야. 여전히 꽃잎 같고 여전히 꿈을 꾸는 당신에게. 오늘은 2025년 3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리뷰할 거야. 우리는 16부작을 모두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해줘. 이 드라마는 195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제주도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오해순 그리고 팔불출봇의 양관시기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4계절로 풀어낸 드라마야. 16부작을 4개의 막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계절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주인공 오해순 역의 아이유와 문소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문학을 꿈꾸는 당찬 소녀로, 그리고 양관식 역의 박보검, 박혜주는 그녀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성실한 청년이야. 두 사람은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결국 중년이 되어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 너 설명 진짜 잘한다. 그래? 너 이건 어떻게 봤어? 추천해? 나는 일단 완전 제발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늦었다. 지금도 늦었지. 늦었다. 그치. 나는 일단 오늘부터 바로 보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 정도야? 실제로 안 본 친구한테도 너 지금 당장 봐라. 내가 넷플릭스 아이디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 진짜? 왜냐면 사실 한국에 이미 이 폭삭 속았수다 열풍이 한번 세게 돌았잖아. 그치. 근데 안 본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지만 나는 맞아. 안 봤었거든. 진짜? 언제까지? 나는 이것 때문에 다시 보기 시작했어. 진짜? 너무 재밌는 걸 알고 있었는데 16부작이잖아. 내가 길지. 이렇게 긴 걸 잘 안 봐. 신기하다. 너 콘텐츠 되게 많이 챙겨보는데 많이 의외로 챙겨봐. 이거를 안 봤네? 근데 뭐 쇼츠로나 클립으로 뜨는 건 많이 보는데 이렇게 풀로 모든 걸 다 보는 거 나는 시간이 또 흔치 않거든. 그치. 꽂혀야 보거든. 어땠어? 근데 이걸 다 봤다는 건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거의 잠을 줄여가면서 봤겠는데? 맞아. 16부작인데. 맞아. 일단 이걸 보면서 나는 또 여자고 딸이잖아. 그치. 그래서 특히나 이 드라마에서 그려내는 이 3대 모녀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고 딸이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 시선? 모습에 진짜 몰입하면서 봤어. 그래서 좀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고 또 오해순 양관식 같은 이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 그런 생각도 했어? 맞아.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좀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라서 추천.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뭐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추천이야. 진짜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스토리, 배우, 연기력, 연출? 뭐 하나 빠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맞아. 그치. 그래서 막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교훈도 있는 그런 정말 웰메이드 작품이 나온 것 같아. 맞아. 특히 말했다시피 애순이 일생을 보면서 희로애락을 다 느꼈거든. 그래서 여운도 되게 오래 갔고 내 인생 드라마 자리를 좀 위협할 만한 작품인 진짜? 것 같아. 원래 인생 드라마가 뭔데? 나는 나의 아저씨. 약간 그런 장르 좋아하는구나. 조금 쓸쓸하고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 나의 해방일지 이런 것도 좋아하겠다. 그건 안 봤는데 안 봤어? 안 봤어. 꼭 보도록 해. 이거만큼 재밌나? 아니. 그건 아니야. 뭐니 해도 폭삭 속았수다. 근데 약간 내가 나의 아저씨들 안 봤지만 그런 느낌으로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보도록. 오케이. 비슷한 결인 것 같아. 그럼 이제 나는 오해순 역을 맡은 아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대단하지. 나는 일단 첫 번째 키워드에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듯이 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모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 우리 엄마도 전화 와서 3대 모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니까 꼭 보길 바란다라고 말을 진짜 했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딸의 입장인 내가 이걸 보면서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또 주인공 오해순 그리고 아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 먼저 아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잖아. 그치. 1993년생인데 드라마에서 10대를 정말 찰떡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2008년에 중학교 3학년의 나이로 데뷔한 아이유는 첫 시작은 알다시피 힘들었지만 지금은 케이팝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엄청난 가수 겸 배우로 자리를 잡았잖아. 그치. 또 직접 본인의 곡을 쓰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또 지금 다수의 연기 활동을 보여주면서 배우로서도 이 드라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연기력이 엄청 나더라고. 그럼 나는 이 또 빼놓을 수 없는 양관식 역을 맡은 박보검 배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드라마 애순이 역의 아이유만큼 또 화제가 됐었고, 나 약간 입덕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드라마 이후에 양관식이 모든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맞아. 등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한번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 맞아.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너도 양관식 같은 남자가 당연하지. 사실 나는 이거 좀 TMI지만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거든? 없었어. 원래 없었는데 없었어. 살짝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조금 열렸다. 무쇠라면 할 수도 있겠다. 그럼 누가 안 원해. 그럼 내가 박보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박보검 배우는 1993년생으로 데뷔는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했다고 해. 근데 이후 배우 이현우 닮은 꼴로 유명세를 얻었다. 기억나지? 맞아. 그치. 갑자기 생각난다. 반전이 된 것도 있는데 맞아. 아무튼 뭐 유명세를 얻다가 뮤직뱅크 MC도 하고 그러다 인생 캐릭터인 응팔에서 최택역을 맡으면서 대중들한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지.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 청춘기록 이런 거에서 활약을 하다가 돌연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해서 복귀작으로 폭삭 소가수다로 돌아왔는데 정말 성공적인 데뷔작이었지. 맞아. 박보검의 복귀작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아이유가 나온 또 드라마와 영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사실 나는 아이유가 나온 드라마를 풀로 본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도 안 봤고 진짜. 그 호텔 델루나 이런 것도 안 봤고 많이 안 봤어. 근데 워낙 명작들이 많아서 이미 그치. 클립으로 너무 많이 봤고 재밌는 드라마다라는 내용을 많이 들었었어. 근데 또 영화는 내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재밌게 본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보자면 드림 그리고 브로커. 브로커 최근에. 브로커는 또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그치. 또 드림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알고 드림? 있는데 기억나? 드림 봤어? 박서준. 맞아. 맞지. 나는 드림에서는 또 특유의 좀 아이유가 가진 좀 친근한 털털함과 밝음으로 청춘의 그런 활동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 브로커는 약간 아이유가 연기하는 그런 어둠을 좀 잘 담아낸 잘하더라. 연기가 좀 인상이 깊었어. 이번 작품에서는 어땠어? 극 중에서 엄마 오해순 그리고 딸 양근명 이렇게 1인 2역을 해낸 그랬지,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연기 정말 잘하더라. 맞아. 오해순일 때는 어쨌든 지금의 나보다 어린 나이에 자식들과 한 가정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아이유가 어린 나이에 실제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와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알고 있거든.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하더라고.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서 그런가? 아이유의 오해순을 연기하는 모습이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 갑자기 또 마음이 좀 아픈데. 그치? 그리고 작품 속에서 자식 잃은 슬픔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 검색을 해보고 내가 여태 들어온 이야기로 말을 해보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해서 그치. 단장지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 슬픔을 20대 오해순도 그리고 50대 오해순도 보여줬는데 참 내가 이걸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보면서 그래도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많이 울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해보자면 팬이네. 나는 양근명이 첫사랑이랑 결혼할 줄 알았어. 오해순이 그랬듯이. 근데 첫사랑의 동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도 그 선택이 참 양근명이 다웠다. 당차고 그걸 보면서 참 똘똘하다. 밥상을 없는. 엄마와 딸이 참 똑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 나도 정말 다시 본 것 같아 아이유. 그렇게 넘나들면서 연기를 맞아. 잘 할 줄 솔직히 몰랐어. 나도. 몰랐고 정말 인상 깊었지. 나는 이제 양관식을 좀 더 얘기해 볼 건데 양관식은 너가 더 잘 알겠지만 이제 애순이만을 바라보는 순의 남이잖아. 맞아. 또 지극히도 성실하고 강인해서 무쇠라고 불리고. 그치? 그래서 이런 관식이의 최고 명대사가 아무래도 양배추 달아요. 이거 아니야? 맞아.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애틋해진다. 양배추 얘기했는데? 그 장면이 막 떠올라. 나도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넘어가는 장면에 박보검이 첫 등장하면서 양배추 달아요. 거기 있는 거 다 달아요. 그랬었지. 그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은데.
한때 그 마트나 시장에 양배추 매대에 양배추 달아요라고 써놓은 곳이 진짜 아, 많았다고 진짜로? 하거든. 그것도 기억에 남았고 이런 무쇠 같은 관식이가 딱 한 번 꺾이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잖아. 그 아들 동명이가 죽었을 때. 이게 진짜 자식 잃은 슬픔. 너무 진심이라 너무 웃겨. 너.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무릎을 그냥 이렇게 땅에 맞아. 떨어뜨리는 장면이. 맞아요. 그 바다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는 맞아. 장면이잖아. 그 평소에 전혀 그러지 않았던 관식이가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 그래서 진짜 슬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사망 선고하는 이름 쓰는 장면 기억나? 아니. 그 구청 가서 아, 그게 그거구나. 아니, 나는 어떤 거? 오히려 어린 동명이가 숨을 거두는 장면도 슬펐지만 그거보다 나흘 동안 누워 있고 그 힘들어하는 그 뒷모습? 장면들이 더 슬펐던 거 같아.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은 애들이 있으니까 살아가야 되는 그 장면. 맞아. 왜 목이 메어? 지금 너무 슬퍼 지금.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이 드라마가 더글로리 이후에 넷플릭스 최고 흥행이라고 하더라고. 그치, 난리 났지. 그러면 미니가 봤을 때 이 폭삭 소가수다와 더글로리의 흥행 이유 그리고 어떤 점이 달랐는지 두 드라마의 인기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을까? 나는 사실 비교할 건 없고 이 드라마만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 작품의 인기 요인을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애순이라고 생각해. 진짜? 극중 주인공 애순이의 일생을 아까 말했다시피 사계절에 빗대서 표현을 하잖아. 맞아. 그 극중에서 계절이 지남에 따라서 애순이도 나이 들어가고 아이가 청년이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잖아.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래서 이런 연출이 시청자들의 희로애락을 자극하면서도 아마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았나? 맞아. 그리고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애순이가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태선은 어때? 나는 폭삭 소가수다는 내가 보면서 이건 진짜 안 될 수가 없는 작품이다라고 느꼈어. 우선 드라마가 다루는 테마가 사랑 그리고 가족에도 있고 인생살이의 힘듦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 있잖아. 그치. 거기다 어른들이 그리워하는 이 청춘이 있잖아. 향수. 그래서 이건 정말 미니가 말했듯이 전령층이 모두가 공감하고 그리워하는 주제인 싫어할 것 사람이 같아. 맞아. 없지. 그리고 또 작품 안에서 시적인 대사들이랑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좋아. 뭐 예를 들어서 펠롱이는 겨울 이거는 맞아. 제주도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되게 시적인 대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성을 더 많이 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더글로리도 좀 큰 흥행을 이뤘지만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거든. 그치. 못 보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 내 주위에도 꽤 있어. 그치. 막 근데, 고데기. 근데 폭삭은 모두가 보기 시작하면 진짜 푹 빠져서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무리할 작품이라고 생각해. 슬픈 걸 싫어하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 나는 이 드라마가 사실 슬프다기보다는 정말 몰입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 그치. 그 말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말했던 대로 좀 생소한 말이나 그 생소한 배경이 깨알 재미를 준 것 같아. 맞아. 그치. 뭐 사투리도 그렇고 뭐 조구, 보리콩 그게 설정이 재미를 더 준 것 같고 그리고 난 이모가 실제로 제주도에 사시거든. 진짜?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실제 옛날 제주 어른들 말투랑 되게 비슷하고 배경이나 대사나 그런 것들이 고증이 정말 잘 됐다고 하거든. 그리고 나는 또 하나 더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해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치. 해녀의 삶과 심지어 1950년대 삶.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예 모르는 시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좀 봤던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나도 똑같이 생각한 게 이게 만약에 뭐 경기도 배경이었다. 그럼 이렇게까지는 재미없었을 거야. 맞아. 그리고 혹시 그거 기억나? 이 임상춘 작가 특유의 말투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대사를 2번 말하는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 이런 거 알아? 막 그만하자 영범아. 진 빠져. 나 울어. 엄마 울어. 막 이렇게 2번씩 말해. 엄청 강조다. 근데 나는 이게 약간 그냥 옛날 말투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도 그런 줄 알고 제주도 방언이구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작가의 그 특유의 문체라고 하더라고. 진짜 너무 좋은데? 그치. 난 한동안 따라했어. 약간 내 스타일이야. 힘들어.
근데 내가 경상도 사람이잖아. 맞아. 부산에서도 같은 걸 반복을 되게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배고프면? 그냥 똑같이 배고파 했던 것 같은데 나 지금 정확한 예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드라마보단 조금 빠르게 그냥 드라마에서는 사실 좀 다른 단어로 하잖아. 근데 경상도에서는 그냥 똑같이 2번. 오,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어. 지루할 틈 없는 깨알 재미도 다 챙기다 보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맞아. 그럼 이제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가서 좋아. 청년 애순 아이유가 연기한 청년 애순이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치. 아이유가 연기한 청년 애순이는 사실 나보다 어렸잖아. 그랬나? 18의 아이를 낳았잖아. 맞네. 그래서 보는 내내 진짜 엄마의 힘이란 대단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어린 시절의 애순이었잖아. 그런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텐데 모든 거를 가정을 위해 바쳐야 했던 이 애순이의 청춘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엄마는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걸 계속 보면서 깨달았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도 맞는 것 같아. 애물단지로 여겨지는 관식이도 있고 진짜 얻기 힘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족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잘 살았다 애순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좀 부러운 마음도 좀 있었어? 그치. 어떤 부분이?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끈끈한 가족을 나만의 꾸렸다는 거. 맞아. 사실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런 같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중요하잖아. 인생을 돌아봤네. 그치. 드라마를 보고. 나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었달까? 인생 드라마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그치? 그런 것 같아. 민희는? 나는 우선 연기력에 정말 감탄을 했고 그러니까 기구하면서 풋풋한데 그 처절한 섬마을 고아의 10대, 20대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관식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잃는 이런 과정을 연기하잖아. 그게 정말 연기인데도 소설책 읽는 느낌이었고 특히 그 국어책에 나오는 소나기 그런 책을 좀 읽는 느낌이어서 각본, 연출, 대사, 연기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런 걸 너무 절절하게 잘 담아내서 내가 겪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와, 그러면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 시야를 넓혀줬네. 그치. 근데 이건 여담인데 나는 그 청년 애순이도 정말 연기를 잘했지만 그 아역 애순이 너무 나는 초반에 보면서 울었어. 이 드라마는 이 아역이 다 살렸다. 초반에 이런 보고는 생각도 했어. 정말 잘하더라. 나는 명장면으로 꼽을까 말까 했던 게 그 아역 아이유가 바다를 보면 돌을 던지면서 우는 장면이 있어. 맞아. 다 뺏어가냐 바다가 막 이러면서 나도 그거 보면서 너무 이 아역 진짜 전 장난 아니다. 그래서 크게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 그럼 이제 인생 2막을 연기한 문소리 배우도 한번. 우선 나는 사실 슬픈 걸 잘 못 보는 편이거든. 그래? 왜냐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난 연애 프로그램도 안 봐. 그런 이유로? 완전 F? 약간 완전 F기도 한데 근데 잘 못 보지만 눈물은 진짜 안 흘리는 스타일이거든. 그래?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내가 내 친구한테 막 카톡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왜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걸까? 이러면서 왜 힘든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늘이 야박한지 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 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시하더라. 그래? 근데 어쨌든 엄마 애순 역의 문소리 배우가 그 드라마 후반에 이런 멘트를 남겼던 게 기억이 나. 소중한 사람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서 저녁에도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매일의 기적이었구나. 이런 글을 적었어. 나 지금 소름 돋아. 동명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관식이가 그치. 세상을 부러우지. 떠나고 나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야박하고 기적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기적이었구나라는 걸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듯이 다시 깨달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애순이한테 정말 고생했다라고 해주고 싶었어. 너 정말 몰입해서 봤다. 나는 좀 T처럼 본 것 같은데
현실감 있는 연기로 전국의 어머님들을 정말 많이 울렸다고 하거든. 특히 맞아. 그 애순 엄마의 필살기 있잖아. 힝? 힝. 그 장면에 되게 그렇다고 하던데 그 또 세상은 중년 애순이한테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잖아. 결국에 시장 바닥에 앉아서 또 장사를 하게 됐고 그치, 문학 소녀가. 그러다 또 관식이를 먼저 떠나 보내면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시집을 출간하는데 그 과정과 마무리에서 그리고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 소녀 애순이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 애순이라는 인생의 그 대단원의 막을 정말 잘 내려준 연기였던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배역이 캐스팅이 그치. 완벽할까? 나는 또 마지막에 시집을 결국 출간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그냥 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인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활동해야지만 시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세상을 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해내면 그걸 왜 시인이라고 못하고 요양원에서 선생님이라는 맞아. 호칭으로 불렸잖아. 꼭 교사로 일하고 교직을 따야지만 선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너 되게 깊은 성찰을 했네. 그런가 봐. 나도 너 말 듣고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느꼈잖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미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미니가 정의하는 인생은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나도 이거 보고 인생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인생이 뭘까? 그 16부작에서 인생을 봤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고 생각한 게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 어떤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해. 그렇다 보니까 내 좌우명이기도 한데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싶어. 내 좌우명이야 그거? 진짜?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그거 내 좌우명인데? 진짜 너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그 내가 한때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냐 좀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살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문득 내가 인생 이거 2번 살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치. 안정적인 삶을 살러 온 건 아니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정말 크게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날이 오더라도 해보고 싶은 걸 안 한 것보다는 덜 후회하지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내가 후회 없이 살고 싶어. 맞아. 내 좌우명도 후회 없이 살자. 너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근데 나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삶을 살면서 사랑이나 이런 감정보다는 나한텐 일이 더 중요했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것에서 좀 더 행복감을 얻는 타입이었거든. 사실 이런 게 약간 요즘 젊은이들한테 많이 그치, 나타나는 뭐 개인주의? 개인주의잖아. 개인주의. 그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내가 생각이 조금 이걸 보기 전부터 조금 열리고 있기도 했었는데 그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더 열린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내가 뭔가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젊었을 때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나의 커리어와 뭐랄까 경험을 그치.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바쁘잖아. 그치? 근데 그거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아끼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냥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야.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평생 사랑을 나누고 웃음도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갈 그냥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 꼭 뭔가를 이루고 해내고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사랑은 사람한테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없이 살 수가 없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뭐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이 작품이 네 가치관을 바꿔준 건데? 완전 인생 드라마인데? 인생 지금 보니까. 말하고 보니까 인생을 바꿔줬어. 인생 그러네. 드라마야. 우와. 그러면 이렇게 관식이가 애순이한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잖아.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떠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나 좀 전하고픈 말이 있을까? 나는 근데 이거는 항상 생각을 해왔던 게 있었어. 내 인생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거든. 뭔지 모르겠다. 마치 안다는 듯이. 읽어볼게. 작가가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마지막에 본인 묘비에 남긴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읽을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거야. 오,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아서 이젠 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난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정말 후회 없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세 줄로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삶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맞아. 생각할 것 같아. 맞아. 너는 어때? 나는 벌써 내 인생을 떠나는 날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상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우리 너무 어리잖아. 어. 근데 나는 생각을 해봤을 때 드라마의 말을 하나 인용하고 싶었어. 내가 또 인상이 깊었던 대사인데 너의 인생은 어땠어? 소풍이었어? 이 말 기억나? 할머니한테. 너의 인생은 어땠어? 소풍이었어? 그게 뭐지? 그 광래의 엄마가 떠날 때 소풍이었어요 라고 했던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 광래의 엄마? 응. 광래의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잖아. 그때 누가 했던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생이 뭐 고된 거였냐 소풍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사가 있어. 난 그게 너무 인상 깊었거든. 소름 돋아. 진짜? 그래서 그냥 내 가치관이 약간 바뀌었듯이 소풍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놀다 가느냐 이런 거잖아. 결국에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 나중에 늙고 나면 내가 뭘 이루고 왜 죽기 전에는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상을 받고 막 뭔가를 했다 이런 게 생각난다기보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그 행복했던 기억과 그리고 좀 못해서 후회했던 것들만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랬을 때 소풍처럼 잘 놀다 가느냐 거기에 즐겁게 소풍이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전체적인 일생을 봤을 때 내가 잘 즐기고 갔느냐 이런 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이 말을 하나 인용하고 싶어. 거의 너의 전반적인 모든 걸 바꾸는 드라마야. 그치? 와 대단한데.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를 많이 꼽았어. 근데 그치. 하나만 꼽아본다면 난 이게 너무 힘들었어. 최고의 감동을 그래서 이제 줬던. 두 개가 후보였는데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쯤에 금명이 결혼식 장면이었던 것 같아. 진짜? 그게 양관식이 금명이 손을 잡고 그 식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 그러냐면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금명이가 펑펑 울어. 맞아. 근데 이런 다음에 그 아이유 내레이션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이런 대사가 나와. 이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 않아? 금명이가 이것저것 다 이뤘을 때 엄마의 꿈이 나에게로 와.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 그중에서 나는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고 그들의 푸름을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이 내레이션으로 너무 감동적이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정말 언제라도 돌아갈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과 모든 걸 희생해서 나 하나를 키워낸 부모들 그리고 그걸 모르지 않는 자식. 맞아.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이거를 단연 1순위 명장면으로 꼽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인생에서 이런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직 그게 차올라 있는데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럼 나는 한 가지 장면에 꼽아보자면 내가 인생에서 뭘 느끼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 드라마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에 광래와 똑같이 생긴 출판사의 편집자분이 나오시잖아. 그게 내 후보였어. 하나 후보였어. 그치? 다행이다. 왜냐면 아이유가 오해순이 계속 엄마 이 좋은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살고 있냐 이런 멘트를 한 거 기억나? 근데 기억나지. 실제로 환생을 한 것처럼 연출을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분이 애순이의 시집을 다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장하다라고 하는데 난 이게 이 드라마의 장하다. 하이라이트.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해. 이렇게라도 광래가 애순이의 행복을 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속상하게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느낌인 것 같아. 진짜 명장면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그치. 그 하나씩 해서 장면이야.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고 그 결혼식 장면에도 그 이모들 있잖아. 맞아.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모들이 광래가 이제야 왕 웃겠다 오. 이러셔. 근데 그러면서 광래가 이렇게 환생을 하잖아. 맞아. 그래서 정말 명장면이다. 마무리까지 찌찌뽕? 그런 그림 있잖아. 말 그림. 그 막 짤 같은 거. 끝까지 잘 그린 말 그림이야. 맞아, 그치, 맞아. 뭔지 알지? 나도 그런 느낌인 것 정말 같아. 대단했어. 너무 인생 드라마 등극. 거의 나도 등극한 것 같아. 정리하고 보니까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리뷰해봤어.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